기초물리학 9번째 강의는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 진동을 어떻게 기술하고 또 진동과 관련된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동은 주기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기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운동은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라고 하는 말은 그 반복되는 동작에서 한 동작에 걸리는 시간을 이제 주기라 그러고, 그다음에 진동수는 이 단위 시간당 그 동작이 몇 번 일어나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항상 역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주기를 T라 그러고 이 진동수 이제 F, 프리퀀시의 이제 머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TF는 1이 되고, 그래서 T는 F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의 단위는 그 시간당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 단위가 이 초에, 그러니까 세컨드에 이제 이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위가 자주 출몰하니까 이 헤르츠라는 이제 전자기파를 발견한 이제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밑에 그림에는 이런 주기운동의 이제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 줄에 매달린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진자라 그러는데, 이 진자도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주기는 한번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경우에도 이 용수철의 복원력으로 이렇게 이 진동 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의 회전 운동도 주기 운동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주기가 되겠습니다. 이 진동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 이 단순 조화 진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 조화 진동은 영어로는 Simple Harmonic Oscillation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진폭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함수로 주어지는 것을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순 조화 진동은 언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 풀 때 한번 다뤄봤죠. 그래서 용수철의 복원력을 보면 이 복원력이 이 변위에 이제 비례하죠. 그리고 복원력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그 비례 상수를 이제 K라고 놓으면, 그래서 멀리 가져가면 갈수록 그 복원력이 커져서 이제 되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멀어지면 이 용수철의 복원력으로 다시 가고, 압축되면 또 복원력으로 밀어내고 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이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운동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kx인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 삼각함수가 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단순 조화 진동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순 조화 운동은 이거보다 약간 더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안정 평형점 근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진동은 이 단순 조화 진동으로 근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물체가 변형이 됐을 때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그 복원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변형의 크기의 함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를 내가 테일러 전개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정점 근처에서 이거는 0이 될 거고, 그래야 안정점이란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려면 복원이 돼야 되니까 요 한 번 미분한 거는 이제 음수가 돼야 돼서 1차항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나머지 고차항도 있을 텐데, 진동이 작다라고 하면 이 고차항은 작은 거 제곱하고 세제곱하니까 더 작겠죠. 그래서 무시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1차항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진동은 다 이 단순 조화 운동에 가까운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단순 조화 진동이 이제 많은 진동의 기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조화 진동에 등장하는 이 각 상수의 명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 조화 진동은 이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삼각함수로 써진다 그랬죠. 이렇게 써졌을 때, 자, 여기 맨 처음에 요 A라고 하는 거는 이 진동이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이 진동하느냐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걸 진폭,
다음에 앰플리튜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t 앞에 있는 요 상수는 이제 각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삼각함수의 특성상 요 값이 2파이가 되면은 이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죠. 그래서 원래의 값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가 된 그게 이제 한 주기가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상수는 위삼각이라고 하는데 t가 0일 때 위치가 어디 있냐를 결정해 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진동의 초기 조건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각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운동 방정식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느냐 또는 그 진동의 주기가 얼마냐라고 하는 건 그 개의 특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을 해보면 이 각속력이 이제 각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이 각 진동수가 이 스퀘어 루트 이 m분의 k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질량이고 이제 k란 얘기죠.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가 클수록 그 다음에 질량은 작을수록 오메가가 커진다. 빠르게 진동한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진폭과 위삼각은 초기 조건,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가 얼마였고 출발할 때 속력이 얼마냐, 이제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조건 결정하는 거는 미분 방정식 할 때도 해봤는데 내가 이 XT와 VT를 VT는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 X0를 놓고 초기 위치는 X0로 놓고 초기 속력을 V0라고 놓으면 내가 일단 요렇게 쓴 거에 대해서 B1, B2를 구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요렇게 써진 거를 그 삼각 함수 합의 공식을 이용하면 하나로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적는 대로 하면 이제 여기 나온 A라고 하는 건 이렇게 초기 위치 초기 함수에 이런 함수 파이 제로는 이런 함수로 주어진다 라는 것은 약간의 산수를 해보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주화 진동이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내가 속도는 한번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미분하면 요 오메가 제로가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 속도하고 조금 비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인과 코사인은 요 뒤에 요 위상 값을 조정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고치려면 요 안에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내가 똑같이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속도보다 2분의 파이의 위상이 먼저 간다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을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전된 위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상이 다르게 간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하고 진동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된 데서 요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가 되면 한 번 순환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주기는 그 오메가 제로 큰 t가 2파이가 될 때니까 이제 이 주기 t 큰 t는 이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라 그랬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 용수철 진자의 오메가가 스퀘어 루트 이 n분의 k였으니까 주기를 구해보면 이게 뒤집혀서 이제 2파이의 스퀘어 루트 k분의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력이 이 변위에 비례하면 이제 항상 단순 주화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줄에 매달린, 그러니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 말고도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보면 이 달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이렇게 이 물체를 놓으면 이렇게 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끌려 들어가겠죠. 근데 이때 끌려 들어가는데 요 힘을 계산해 보면 이게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력이 r 제곱분의 1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 부피가 r3승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멀어질수록 중력의 세기가 이제 r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터널의 한쪽 끝에서 질량 5.0의 강철부를 놓아주면 어떤 운동을 하는가? 이건 단순 조화 진동을 합니다. 이제 주기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달 내부에서 중력의 크기 하면 그 요 위치 반지름이 R인 곳에 왔을 때에 요때 받는 힘의 크기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중력의 그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하면 R 제곱분의 m이 되는데 이 m이 R의 함수죠. 왜냐면 요 안에 있는 것만 기여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3분의 4 파이 R 3승의 로우가 돼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R 3승 여기는 R 제곱이니까 이제 이 힘이 이렇게 이 R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복원력이 변위에 비례하죠.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을 하게 되고 그럼 요게 이 스프링에 매단 물체에선 K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걸 M으로 나눠지면 요 M이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조합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메가 제로는 여기 있는 M과 여기 있는 M이 사라져서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풀려면 초기 조건까지 다 맞춰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놨다 그러면 초기 조건이 이제 R0는 이 RM, 달의 반지름이고 속도는 그냥 가만히 놨으면 0이겠죠. 그 경우에는 해보면 이렇게 답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RM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고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되죠. 예, 다 집어넣고 계산하되 유효 숫자 자리 맞추고 단위 확인을 반드시 이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를 구하면 이 t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세크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 한 6485 세컨드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2시간은 안 되네요. 그죠? 2시간이 7200초, 1시간이 3600초니까 한 번 갔다가 오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최대 속력은 여기 지나갈 때 제일 빠르겠죠. 그때 1680m/s니까 음속의 한 4, 5배 되겠네요. 이런 엄청난 속도를 즐길 수 있겠네요. 물론 이 달에 이만한 터널을 뚫는다는 거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단순 조화 운동을 이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배우면서 그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는 게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F는 MA 관점에서 보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단순 조화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마이너스 KX 있던 걸 이쪽으로 넘겼죠. 그럼 KX는 0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사실은 이걸 적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분하는 방법은 이 방정식에다가 그러니까 dx dt를 곱해주면 이게 적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dt로 하면은 그러면 얻어지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제 에너지 보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적분해서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 요 kx를 적분하면 2분의 1 kx 제곱 그러니까 이 스프링에 의한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요 총 에너지, 용 역학적 에너지는 상수가 된다. 이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방정식은 보면, 그러니까 이 진동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도 진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평형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최대로 압축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로 팽창이 되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데 이때는 멈춰버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그래서 이 진동을 하면 이 에너지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동하는 거죠. 그렇지만 두 개를 더한 합은 항상 이렇게 이 빨간 줄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을 적분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단순 조화 진동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미분 방정식 풀 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회에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 다른 예로서 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천정에 이 고정점에다가 줄을 달고 그 줄 끝에 이 물체를 하나 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상태에서 들었다가 놓으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요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워야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건 요 물체는 이제 원운동을 하죠. 근데 그 원운동을 하는데 이 각속도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세타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회전 운동 방정식으로 세워도 되지만 여기서는 선 속도 가지고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 가속도 그게 이제 d 제곱 s의 dt 제곱이죠. 그럼 요 방향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요 방향에 이제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요 방향의 힘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t라고 하는 건 이제 요 접선 방향이 항상 수직이죠. 그래서 t는 역할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중력 중에 내가 요각을 세타라 그러면 요각이 세타가 되겠죠. 그럼 요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mg sin 세타만큼의 힘이 항상 이쪽으로 복원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운동 방정식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mg sin 세타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나왔는데, 자, 여기가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자, 못 풀어요. 그죠? 근데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S로 바꿨으면 내가 요 관계식, 그러니까 원호의 길이와 이 각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원호의 길이 S는 S세타로 놓으면 세타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타에 대한 방정식을 적으면 이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자, 저렇게 생긴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이제 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내가 요 진동의 폭이 굉장히 작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게 충분히 작으면 자, 우리가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앞에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를 했을 때 보면 사인 세타는 세타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세타 3승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래서 세타가 충분히 작으면 이 뒤에 있는 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세타로 근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세타하고 세타가 이 세타가 작은 영역에서는 거의 일치하죠. 이제 세타가 어느 정도 커지면 약간씩 차이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진폭이 충분히 작다라고 하면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를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우리의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써져서 익숙한 그죠? 복원력이 이제 변이에 비례하는 그런 방정식이 나와서 그래서 이 방정식은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요거를 보면 요게 바로 이제 이 각진동수를 결정하죠. 그래서 요 비율대로 해서 주기를 구해보면 2파이의 스퀘어 루트 g분의 L이 된다. 하고 진동수는 요걸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진자의 등식성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진자의 주기는 이 진폭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주기는 그러니까 개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의 특성이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중력의 작용과 줄의 길이만 되니까 이렇게 중력 가속도와 이 줄의 길이의 조합만으로 이렇게 이제 주기가 결정된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자연에 있는 그 단순 조화 진동에는 다 이렇게 이 복원력과 더불어서 이 감쇄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감쇄가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 보기 위해서 감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감쇄를 이제 구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 속에 넣고 흔들었을 때 그럼 요때 이 물 속에서 유체에 의해서 받는 저항이 속력에 비례한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 진동의 진폭이 이제 계속 갈수록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그림으로 보이죠. 자, 이거를 내가 이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도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쇄가 없다면 요건 없죠. 그래서 여기만 있는 요 방정식은 이제 단순 조화, 이 진동을 주는데, 그러니까 요런 속력에 비례하는 감쇄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이 양쪽을 다 넘기면 운동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런 이 지수함수 해를 시도를 해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 운동 방정식에 넣어보면 여기 나온 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고, 그럼 그걸 내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써서 풀어보면 이 A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 안에 있는 거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실근이 될 수도 있고 복소수 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복소수 근이 되면 이제 감쇄와 진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다 해서 해보면 감쇄가 충분히 작으면 이렇게 서서히 진폭이 줄어들면서 진동을 하는 이제 그런 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렇게 감쇄 진동이 일어나는 이런 개에다가 이 밖에서 내가 외력을 가해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강제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개의 특성인 거고, 그 개에 대해서 내가 밖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흔들어 주는데 주기적으로 흔들어 주는 경우. 그래서 이 FD라는 이제 이 진폭으로 코사인 오메가 DT. 자, 여기는 오메가 D는 이제 드라이빙 포스라는 뜻의 D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흔들어주는 이 각진동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흔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제 풀 때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이 특수해고 하나는 이제 동치해라는 거를 이제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치해는 요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풀었습니다. 풀어보니까 감쇄 진동이 일어나는 거였죠. 근데 요게 문제예요. particular solution. 특수해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단번에 이제 맞춰내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짐작을 해보면 내가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 그냥 자신 이런 거 다 더해서 사인, 코사인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런 함수는 역시 사인, 코사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미분해도 역시 삼각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조합하면 어차피 사인, 코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의 답도 이 사인, 코사인 함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생긴 답,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흔들면 흔드는 거하고 똑같이 흔들릴 거다라는 거, 그래야만 내가 맞겠죠. 미분에도 역시 오메가 dt가 들어가 있는 삼각함수가 나올 테니까. 근데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여기 뒤에 요 위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주는 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뒤처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넣고, 진폭은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모르는 상수를 넣고 얘다 모르겠다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답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면 여기 있는 이런 답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메가 D라고 하는 건 내가 밖에서 흔들어주는 진동수죠. 근데 여기는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건 요 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 진동수예요. 그죠? 그냥 놔두면 이런 진동수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감쇄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 안에 이런 조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 빼기 오메가 D의 제곱의 진동수. 그래서 진폭이 결정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위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데, 그 위상 차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감쇄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항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위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특수해와 동치해를 다 더해놓고 나면, 그럼 동치해의 역할은 뭐냐? 동치해는 감쇄 진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진동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진폭이 점점 감쇄가 돼요.
그럼 결국 그 특수해와 동치해를 다 합쳤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동치해는 감쇄 진동해서 사라져 버리고 결국 밖에서 흔들어주는 거에 맞춰서 진동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럼 동치해의 역할은 뭐냐 하면 사실 그걸 통해서 초기 조건을 맞추는 데만 쓰이고 이 충분히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특수해만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밖에서 흔들어 줬을 때 진폭이 이렇게 구해진다 그랬죠. 근데 요 보면 이 진폭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오메가 D를 바꿔가면서 진폭을 보면 어떻게 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흔들어 주는데 이걸 계속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진폭이 어떻게 되나 보면 지금 요 그래프에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물론 요 색깔에 따른 구별은 요 감마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마가 0에 가까울수록 이게 높아지는 거죠. 자, 만약에 감마가 0이라 그래봐요. 요게 없다라고 하면 요 분모에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D의 제곱이 있죠. 그러면 오메가 D, 그러니까 밖에서 흔들어주는 각 진동수가 요 그 진동하는 개의 고유 진동수, 그죠? 그 고유 진동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여기가 0이 돼 버리죠. 그 분모가 0이 되면 이게 발산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 오메가 D 이 제로가 되는 데서, 그러니까 요 위치가 정확하게 오메가 제로가 되는 데서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0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는 안 되고 요게 작으면 이렇게 피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진동하는 개, 근데 그 진동이 내가 이렇게 이 위치만 이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진동을 시키면 그 진동하는 그 진동수를 고유 진동수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자 같으면 그 G분의 L, 스퀘어 루트 G분의 L로 주어지던 그 진동수,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같으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n분의 k, 스퀘어 루트 n분의 k로 주는 그 각 진동수가 그게 고유 진동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원래 잘 진동을 하는 스스로 진동하는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그런 개를 밖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 그 반응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근데 이 흔들어지는 진동수하고 고유 진동수가 굉장히 차이가 크면 이 진폭이 이렇게 벗어난 영역에서는 진폭이 작다. 근데 두 개가 일치하는 순간 진폭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격렬하게 이제 진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명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그림에 있는데, 내가 그네를 애를 그네에 태워서 애를 밀어줄 때, 요 그네의 애가 진자에 해당하죠. 그럼 요 진자는 요 줄길이하고 중력 그 가속도의 크기에 의해서 고유 진동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애를 밀어서 요 그네가 많이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마구 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꼬마가 가지고 그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줘야만 이 공명이 일어나서 진폭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애기 키우고 뜨거나 할 때 그네 태워줄 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일인데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 이런 공명 현상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공명 현상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응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전화 수신을 할 때도 보면 우리 그 공중에는 온갖 다른 진동수의 수많은 전자기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는 이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잡아내서 통신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수많이 섞여 있는 전파 중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전파만을 잡아내느냐. 바로 이런데 똑같이 이제 공명의 원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파가 들어와서 보면 내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진동 장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물론 전기적인 진동 장치인데, 그럼 이 전기적인 진동 장치에 고유 진동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고유 진동수가 있는 시스템에 전자기파가 들어와서 이걸 흔드는데, 이 진동수가 다른 그 전자기파는 얘를 크게 이제 큰 진폭으로 흔들질 못한다는 얘기고, 딱 맞아떨어지는 애만 크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반응하는 걸 내가 뽑아내서
그럼 특정한 원하는 진동수의 전자기판만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받아내는 거죠. 근데 이 공명이 뭐 이런 식으로 꼭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그 건축물 같은 것도 고유 진동수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럼 밖에서 그 어떻게 우연찮게 고유 진동수에 맞게 이렇게 흔들게 되면 큰 진폭으로 흔들리게 되죠. 이런 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건축이나 토목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공명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조치를 잘 취해야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그 준비해온 영상은 이 와인잔도 이 진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고유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유 진동이 이제 음파 진동인데 실제로 밖에서 스피커를 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흔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와인잔에서도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명 현상이 세게 일어나면 잔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 공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wine glass makes a unique sound when we strike it. This sound is composed of more than one frequency. Let's subject the glass to different frequency sounds and see how it reacts. As we get closer to the fundamental frequency of the glass, we see the strip of paper start to vibrate. At the fundamental frequency, the sound causes the glass to resonate in its fundamental mode of vibration. The strobe light shows the glass in more detail. Although different parts of the glass move with different amplitudes, they all oscillate with the same frequency. We call this the first normal mode of oscillation. Notice there are 4 regions or antinodes where the vibration amplitude is a maximum. Now let's see if we can excite the second normal mode by playing the next higher resonant frequency of the glass. Again, we use a strip of paper to detect the resonance behavior of the glass. In this mode of oscillation, we can use the strobe light to now see 6 regions of maximum amplitude. As the amplitude builds up, the motion of the glass exceeds its elastic limit.